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SNU 건전비뇨기과의 김명입니다. 먼저 이렇게 휴일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비뇨기과에서 비뇨기과에 아주 자주 오게 되는 증상 중인 하나인 밤에 소변을 자꾸 깨는 이 야간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어 이제 서울의대를 졸업을 했고 이제 이대 서울병원 비뇨기과에서 전임 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한 재작년 10 월쯤에 이제 전립선에 대한 더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싶어서 SNU 건전 비뇨기과를 기원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실 바깥에서도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방송 보시고 전립선이나 소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야간뇨라는 증상은 이제 침대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소변이 마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깨는 증상이에요. 뭐 이런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야간뇨 문제를 좀 보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쪼끔만 더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뇨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 의사들은 이 야간뇨랑 또 비슷한 야간 단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밤에 여러 번 자꾸 깨는 거니깐 증상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의가 조금 달라요. 야간뇨는 주무시는 중에 소변을 보러 한 번 이상 기상을 하는 거를 야간뇨라고 정의상으로는 야간뇨라고 하고요. 하지만 보통 병원에 오시면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야간뇨 정도면은 한 소변을 보러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가야지 '우리가 좀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슷한 말인데 야간 단뇨라는 건 뭐냐면 이 밤에 소변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야간 단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면 취침 시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하루 전체 만들어지는 소변량의 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밤에 소변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야간 단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근데 밤에 자꾸 소변 때문에 깨게 되고요. 또 우리 뭐 젊었을 때는 뭐 소변 보러 이제 깼다가도 침대에 다시 누우면은 금방 다시 잠을 자는데 인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잠이 깊지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뭐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피곤하죠. 다음날 피곤하고 다음날 낮에 이렇게 조는 분들도 있고 뭐 아주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여러 인제 소변 증상, 하부 요로 증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런 야간뇨, 야간 단뇨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어 만들어지는 소변량 자체가 많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소변을 충분히 모아서 이렇게 충분히 모아진 상태에서 가끔씩만 소변을 보면 되는데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좀 쓸데없이 너무 자주 보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에 소변량이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많아지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변이 쪼금 마려운데 잠을 깊게 주무시는 상태면은 그것 때문에 화장실 가지를 않죠. 근데 우리가 잠을
어 이렇게 깊이 못 주무시면 그것 때문에 화장실을 또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그거 외에도 전립선이나 방광 이런 소변 나오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자꾸 깨는 이제 원인들 소변을 자꾸 보러 깨는 원인들을 보면 이 앞에 4개 이런 거의 뭐 한 70% 정도는 우리가 집에서 쪼끔만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좀만 더 신경을 쓰면은 우리가 이 증상적으로 좋아지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거는 먼저 좀 챙겨 봐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밤에 안 깨려면은 그걸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변량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밤에도 소변량이 많으니까 많이 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소변량 자체를 좀 줄여 주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염분, 소금, 나트륨 들어간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인제 순환기 체계인데 어 우리가 심장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인제 우리 몸으로 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이런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또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의 혈압을 안 높아지게 잘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압을 심장이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이 심장이 우리 피 안에 있는 염분의 농도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이 염분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게 이 염분은 물을 끌고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인제 혈압이 높아지니까 그걸 낮춰 주기 위해서 우리 심장에서 심방 이뇨 단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심방 이뇨 단백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얘가 우리 혈관으로 가서는 인제 혈관을 이렇게 이완시켜 줘요. 예. 혈관을 넓혀 주는 거죠. 넓혀 주면은 이 혈압이 이제 잘 유지가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심방 이뇨 단백이 콩팥에 작용을 해서 소변을 막 만들어서 우리 몸에 물을 빼주는 거죠. 네, 이런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당연히 소변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음식은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이 외식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 외식하면은 우리가 바깥에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은 이 음식이 맛있어야지 많이 팔리니까 대체적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들보다는 간이 아주 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 염분 이 소금이 우리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게 우리 이 식품을 안 상하게 보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 먹는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또 줄이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생활 습관 팁 중에 하나는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제가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보통 국, 찌개 이런 걸 많이 같이 먹잖아요. 먹는데 숟가락을 사용하면 자꾸 국이나 찌개를 떠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찌개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그냥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같은 것만 젓가락으로 좀 건져 먹고 가능하면 국찌개를 많이 드시는 거를 쪼끔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변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 드시는 양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굉장히 물을 일부러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잘 챙기려고 물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요즘 더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 준다는 그런 근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 드시는 양 자체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 뭐 진료실에도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본인이 습관적으로 인제 물을 많이 드시려고 하시려고 물통을 아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물통에 물이나 녹차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또 뭐 그냥 물뿐만이 아니고 과일,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 뭐 수박이나 딸기, 토마토, 인제 이런 과일들도 뭐 크게 보면 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수분이 많은 채소들, 피망, 오이, 무, 양상추, 이제 이런 것도 쪼끔 소변 증상이 불편하시다 이러시면 좀 드시는 걸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면은 뭐 혈압이다 당뇨다 뭐다 해서 뭐 하루에도 뭐 이렇게 드시는 약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약을 드실 때도 이 물을 최대한 쪼금만 해 가지고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물보다도 더 안 좋은 게, 왜 이뇨 작용을 하는 음식물들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이런 똑같은 양의 천연 이뇨제를 마시면 소변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우리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나 초콜릿, 녹차, 이제 이런 음식들이 있고, 또 술 당연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그다음에 이 음식 중에서도 뭐 파슬리, 생강, 마늘, 올리브, 이제 이런 음식들은 좀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음식들을 섭취하실 때 쪼끔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변을 인제 밤에 자주 보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좀 쓸데없이 소변을 좀 자주 보시는 그런 습관이 들으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생각보다 이 참는 연습을 하면 참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내다가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소변 마렵다는 신호가 와 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뭐 좀 바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테레비를 좀 재밌는 걸 한다든지 이래서 고때 고 시간이 살짝 지나가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인제 내가 화장실을 갈 때까지 계속 우리 몸에서 소변 마렵다는 신호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소변 마렵다는 신호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인제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인제 "소변 마렵다." 이런 인제 신호가 인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으면 참아지고,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참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좀 의식적으로 해 보는 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한 두세 번 갈 거를 이제 한 번에 좀 몰아서 보는 연습을 좀 해 보시고, 최대한 이 배뇨 일정을 규칙적으로 인제 가져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뭐 좀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거 뭐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배뇨일지. 내가 소변을 볼 때 소변 보는 시간이랑 양을 한번 적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검사 진단적 목적도 있지만 또 이게 인지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제 소변 자주 보시는 분들 이거를 한 3일 정도 적어 오라고 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게 적다 보니깐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지 치료, 셀프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뇨일지에는 요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변 보는 걸 본인들이 한번 직접 적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 어 제 환자의 이제 배뇨일지인데, 이게 큰 원인 없이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서 이제 "배뇨일지를 한 3일 적어 와 보세요." 이랬는데, 실제로 첫날은 11 번, 그다음에 둘째 날은 9 번, 셋째 날은 7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적으면서 이 소변 횟수가 주는 걸, 이런 걸 보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참아 보는 연습을 할 때 그래도 인제 이게 하는데 잘 안 되고 이거는 뭐 병원에 와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상황은, 이런 참는 연습을 할 때 자꾸 소변에 못 참고 팬티에 뭐 소변을 좀 지리고 인제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방광 이 소변
이 보는 참아주는 기능이 조금 병원에 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좀 약해져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참는 연습 해 보시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요거는 꼭 병원에 오셔 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이 많으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밤에 나오는 소변량 자체를 줄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하루에 뭐 이렇게 뭐 보통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자는 시간 빼고 한 18 시간 정도 되죠. 근데 16 시간 정도 되죠. 근데 그중에서 저녁 식사 시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때 물 드시는 양을 아주 철저하게 잘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할 때는 특히 국, 찌개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뭐 보통 우리 가족분들 보면은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 모여 가지고 과일 먹는 시간 같은 거 갖는 가족들이 많은데 과일도 좋아하시면은 오전이나 낮에 드시고 특히 저녁에 드시는 커피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도 좋아하면 오전에 드시고 커피는 이게 이뇨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제 연세 드신 분들은 충분히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까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녁 시간에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저녁에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제일 또 인제 뭐 인제 위험 요소가 되는 게 인제 술이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뭐 술 먹고 인제 이러는 것 자체가 또 소변 보시는데 밤에 소변을 많이 깨게 하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저녁에 혈압, 당뇨약 인제 이런 거 드실 때 또 요거는 시간을 가능하면 식사 직후에 좀 이른 시간에 드시고 물도 쪼금만 해서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좀 가벼운 운동을 해서 이게 좀 땀을 배출시켜 가지고 좀 탈수를 시켜 주면은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저녁에 아주 가벼운 운동을 하면 또 인제 몸이 적당하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잠을 깊게 주무시는 데도 좀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무시러 가기 전에 소변을 한번 꼭 보고 주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밤에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를 많이 줄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주무시기 전까지 어떤 이런 생활 습관이 밤에 주무시면서부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 소변 횟수를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주니까 요걸 잘 챙겨서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아까 잠이 얕으면은 소변을 밤에 자주 깨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 푹 주무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거를 의사들은 수면 위생이라 그래요. 그 수면 위생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고 항상 취침 시간은 규칙적으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잘 때 이렇게 뭐 불 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소파나 이런 데서 주무시지 마시고 항상 침실에서 불을 완전히 끄고 인제 이 침대에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이제 주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침대에 누우셨으면은 이 잠만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요즘은 침대에 누우면은 자기 전에 이제 뭐 유튜브 뭐 핸드폰 이런 거 하시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충분한 수면에 아주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은 손에 닿지 않는 데다가 두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는 게 좋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뭐 가벼운 운동이나 샤워 같은 거 하면 깊이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카페인이나 술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유튜브 여기 비욘디 채널 보면은 사실은 또 어르신들 이렇게 인제 아주 숙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인제 우리 선생님들 방송하신 거 보면은 잠 이렇게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제 생활 습관을 고쳐 봤는데도 '그래도 나는 깨는 게 계속 불편하다.' 인제 그러면은 인제 병원에 오시게 되겠죠.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검사나 조사를 해 봐서 우리가 이렇게 밤에 깨서 이 여러 번 소변을 보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원인을 찾겠죠. 뭐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아주 심한 전립선 비대증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소변을 잘 방광 기능이 잘 못 참아주는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아니면 당뇨나
척수 손상 등으로 방광 기능이 나빠져 있는 신경성 방광, 아니면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요로 감염, 아니면 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밤에 소변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요 같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인제 뭐 치료 방향을 정하고 약 쓰고 이러는데 저는 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깨는 분들 중에서 이 야간요랑 야간 단요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쓰는 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병원에 와서 하는 무슨 뭐 초음파 검사나 요속 검사나 이런 걸로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정확하게 감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물론 제가 오면은 그렇게 물어봐요. 막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많냐?" 근데 이거는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깨서 화장실을 갔을 때 소변을 보면은 "소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 아니면 그냥 갔는데 양은 적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걸 좀 간단하게 알 수도 있고, 제일 정확하게는 이 배뇨일지를 적어 보면은 이게 진짜 밤에 깨는 현상이 야간요인지 아니면 야간 단요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인제 서로 다른, 인제 이 밤에 깨는 증상으로 오신 서로 다른 두 분의 환자의 그 배뇨일지인데요. 보면은 이분은 밤에 소변을 3번 깨요. 3번 깨는데 보통 보면 하루에 지금 이 숫자를 다 더해 보면 하루에 소변은 한 2,000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만 다 더해 보면은 양이 한 950, 한 반절 정도가 밤에 소변이 만들어져요. 일부는 이제 밤에 3번 깨는데 이거는 야간요보다는 야간 단요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분이고, 반대로 다른 분 이거는 배뇨일지인데요. 요분도 보면 밤에 3번 깨요. 3번 깨는데 뭐 하루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은 비슷하죠. 그냥 한 1,900 정도 되는데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한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17%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분은 야간 단요보다는 야간요에 인제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약으로 만약에 치료를 한다 이러면은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 잘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야간 단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밤에 이렇게 보면 아까처럼 소변량이 왜 만들어지는 양이 적냐면은 음 그러니까 밤에 인제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이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자는 동안에.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면 이 콩팥에서 이 나가는 소변을 다시 다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 자체가 적어요. 예.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뇌하수체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 분비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밤에 인제 소변량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인위적으로 약으로 약간 저녁 시간대에 보충을 해 주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 자체를 줄이실 수가 있어서, 뭐 요게 딱 맞는 분들한테 요 약을 쓰면 밤에 깨는 증상이 효 증상이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이뇨 호르몬 보충요법은 이 물을 인제 끌어당 당기는 아주 강한 호르몬 약제이기 때문에 이 약을 잘 모니터링을 안 하고 쓰면 이 몸에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뭐 염분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은 뭐 의식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약을 쓸 때 요 약은 꼭 경험 있는 의사랑 같이 쓰셔야 되고, 가끔씩 인제 체열 검사를 해서 몸에 전해질 불균형이 안 생겼는지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요를 치료를 할 때는 뭐 원인에 따라서는 치료 방법이 인제 다양하겠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야간요가 생기는 분들은 뭐 약물 치료,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는 심한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고, 근데 방광 기능이 나빠져 있는 과민성 방광, 신경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그 방광의 상태에 따라서 방광을 좀 안정화시켜 주는 항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 아니면 주사로 이 방광 수축력을 좀 낮춰 주는 보톡스 시술이나 뭐 이런 게 다 반응이 없는 분들은 수술적으로 천수신경 조절술이라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때문에 이런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이 생긴다 이러면 이거는 항생제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물론 인제 이런 뭐 수술이나 치료
이런 것 이 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인제 이런 치료를 들어가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 약만 먹고 이 시술만 한다 그래서 이 야간요가 꼭 뭐 자동으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걸 하면서 꼭 아까 오늘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생활 습관 교정을 꼭 같이 병행해야지만 효과가 빨리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인제 방송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인제 하나로 정리를 해 보면요.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특히 지켜야 할 수칙은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고, 그다음에 물, 술, 커피, 탄산음료 같은 이런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시고, 배뇨 습관은 규칙적으로 가져가시고, 뭐 이게 처음에 잘 안 된다 이러면 배뇨일지를 한번 집에서 적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저녁 식사 시간 이후 그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에 잠을 좀 푹 주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면 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걸 다 해 봤는데도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또 이 문제를 또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에 질문들을 많이 남겨 놓으셨는데 요거 때 답 드려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젤 님이 "안녕하세요. 남성들도 요실금이 있던데 남성 요실금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인제 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음 우리가 요실금이라는 거는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참아주는 기능이 너무 없어져서 이게 방광이 과수축돼서 소변을 지리게 되는 현상인데, 뭐 일반적으로 남성 전립선에 생기는 요실금은 이 이 절박성 요실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절박성 요실금이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치료가 잘 안 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처음에 소변이 잘 안 줄기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면은 우리가 이 방광이 우리 몸 안의 소변을 어떻게든 배출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주 좋아지게 하기 위 아니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방광 기능이 굉장히 환진돼요. 우리가 이걸 방광의 2차 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오신 분들이 이런 요실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소변 잘 못 참아서 지리는 증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하다, 또는 아주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복압성 요실금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경우가 우리가 인제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서, 전립선 암 수술을 하면 우리 요도 괄약근 기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침하고 배에 힘 주고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이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요실금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요즘은 이제 수술 수식이 많이 발전하고, 또 요즘 대부분은 전립선 암 수술을 로봇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도 괄약근이나 요런 기능 보존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고, 생긴다 그래도 회복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진애 님이 "항이뇨 호르몬제는 내성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글쎄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인제 항이뇨 호르몬제를, 아까 항이뇨 호르몬제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 야간 단뇨가 있는 분들한테 이 항이뇨 호르몬제를 인제 저녁에 좀 처방을 해 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처방을 해 드리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주 증상이 굉장히 극적으로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뭐 쪼끔 뭐 몇 번 더 다니실 때 다음 아니면 다다음에는 효과가 이전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저는 그게 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인제 항이뇨 호르몬제가 내성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고, 사실은 인제 처음에 인제 우리가 진료를 시작할 때는 첫 마음은 이제 생활 습관도 열심히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약도 열심히 먹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해 보니깐 약 먹고 이러니깐 밤에 인제 소변량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쪼끔 방심하는 경향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녁에 물 드시는 양도 다시 좀 늘리고 국찌개 많이 드시고 또 저녁에 약주도 하시고 인제 이러면은 이게 밤에 또 일어날 횟수가 좀 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요 치료를 할 때는 뭐 약, 이 시술, 수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거 같이 이 생활 습관 교정을 계속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이러브 님이 40대 중후반 남성이시고 11 시쯤 주무시는데 새벽 3 시면은 깨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러면은 이거는 아까 정의상으로 야간요에는 해당이 되죠.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한 번 이상 깨면은 야간요에는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한 약을 쓴다든지 이런 야간요는 적어도 한 2번 깨야 돼요. 2번 깨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잠이 새토막이 나요. 근데 그러면 인제 분명히 다음날 좀 피곤하고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치료를 필요한다.' 생각을 하고 한 번 깨면은 뭐 이거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뭐 야간요 뭐 약을 쓴다든지 이러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요 '한 번 깨는 게 좀 귀찮다. 좀 더 좋아지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렇게 밤에 안 깨게 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 습관들을 한번 잘 실천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많은 밤님이 잠들기 2 시간 전부터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도 밤에 소변이 마렵습니다. 단순히 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어 뭐 사실 뭐 이거는 뭐 좋은 방향으로 지금 생활 습관을 고치고 있는데 2 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밤에 깨는 게 싫어서 물량을 조절하고 아 이 생활 습관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싶으면 이거는 한 저녁 식사 시간대 한 잠들기 한 4-5 시간 아니 5 시간 이상 전부터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때 먹었던 물이나 이런 게 다 대사가 돼서 인제 소변에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2 시간을 뭐 열심히 해 가지고 '이걸 내가 밤사이에 소변량 줄이는 걸 효과를 보겠다.' 이러면은 그 준비하는 시간이 쪼끔 짧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민 님이 "낮에는 소변이 별로 안 마려운데 유독 밤에만 심합니다. 왜 이럴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원인은 오늘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인은 뭐 야간요일 수도 있고 야간 단요일 수도 있고 이런데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물 많이 마셔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만들어진 소변을 우리가 아주 뭐 가끔씩만 이렇게 소변을 보면 좋은데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인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떨어져서 밤에 만들어지는 뭐 소변량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원인은 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블리데이 님이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밤에 2번은 꼭 깹니다. 약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생활 습관 조절이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 인제 비대증 치료를 뭐 비대증에 의한 야간요면 비대증 치료를 하면서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저녁에 물 드시는 양 줄이는 생활 습관 교정은 꼭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딱 요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인제 배뇨일지를 잘 작성을 해 보면은 이 야간 단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야간 단요가 같이 있는 분들은 비대증 치료만 가지고는 요 치료가 쪼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요럴 때 뭐 항이뇨 호르몬 같은 약제를 좀 추가를 해 보면 또 증상이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약을 이렇게 오래 드셨는데도 야간요가 2번이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요거는 그 치료를 해 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쪼끔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상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람결에 님이 "밤에 소변이 마려워도 쪼금 참으면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 참는 게 방광에 안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변을 뭐 많이 참는 게 그렇게 몸에 해로운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딱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소변이 좀 마려운 신호가 왔는데 뭐 지금 뭐 꼭 화장실 가서 충분히 다 비워야 될 양이 아닌 상태면은 그냥 쪼끔 뭐 다른 데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좀 참아 본다든지 이러면 요 신호 자체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 이후에 그냥 잘 또 기다렸다가 또 모아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휘 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부터 밤사이에 항상 깨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항상 물을 많이 먹고는 해요. 심지어 집에 보리차를 끓여 마시곤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물은 어느 정도 먹어야 안전하나요?'라고 돼 있는데요. 물을 어느 정도 먹어도 안전하다 사실 이런 기준은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냥 수분 공급만 하면 사실은 수분 섭취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뿐만이 아니고 무슨 다른 모든 음식, 또 과일, 채소 이런 데서도 수분 섭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양을 내가 정해 놓고 얼마를 더 먹겠다 이런 식으로 별로 생각하는 거는 좋은 접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구자영 님이 "근육량이 적은 저체중도 야간뇨나 급료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요거는 쪼끔 어려운 문제인데, 아니 근데 일단은 인제 체중 자체가 이제 작으신 분들은 인제 몸에 하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분 양 자체가 또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은 소변 자주 볶는 증상이나 밤에 소변이 자꾸 깨는 증상이나 이런 건 쪼끔 더 심해지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체중이 이 소변 문제에서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이러브 님이 "수면 중 소변이 마려워서 깨야 되는데 깨질 못하고 꿈에 소변을 보는 꿈을 보면서 소변을 봐 버리는 경우도 치료가 시급한 건지요?"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야간요가 아니고 야뇨증이라고 그래요. 밤에 소변을 못 가리고 이불에 이렇게 실내를 하는 증상인데, 이거는 또 한번 생기면은 가족들도 또 인제 좀 귀찮은 일이 많고 본인도 좀 불편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행동요법이나 이런 걸로 잘 안 고쳐지면 병원에 오셔 가지고 한번 좀 도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영민 님이 "만성 전립선염으로 5 년간 고생하고 약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네요. 약을 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만성 전립선염이라는 병 자체가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치료 목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아주 경미한 통증 아니면 경미한 불편감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거를 내가 완전히 없앨 때까지 치료를 하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못 해 드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우리가 전립선염을 약으로 치료한다 이러면 이거를 이제 많이 심하고 불편할 때 이거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만 증상을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생활 습관 같은 거는 같이 인제 교체하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주로 앉아 있으면 증상이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직업적으로 오래 앉아 있으셔야 되는 분들은 코판 같은 데 가면은 전립선 방석이라고 있어요. 이게 방석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너 모양으로 이렇게 회원부가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방석이 있는데, 그거 한 3개 좀 사서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앉는 의자에는 다 갖다 놓고 거기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과로, 과음, 스트레스 이런 거 별로 안 좋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증상이 많이 심할 때는 우리 찜질, 좌욕, 사우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니까 고런 걸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직진 님이 "두타스트리드 탈모약을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도 좋아지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두타스트리드가 원래 약이 만들어진 목적은 이제 전립선 크기를 줄여준, 비대증에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이게 안드로젠성 탈모에도 이게 발모 효과가 있어서 2가지 경우에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에는 좀 호전이 있을 여지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두타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쓰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고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자영 님이 질문이 굉장히 기신데 "그동안
자는 동안 요의가 느껴져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낮에 요의가 생기면 참을 수가 없어서 서둘러 화장실을 가야 되고 하체 근육이 약해진 느낌이고 소변 보고 자더라도 3-4 시간 후면 참을 수 없는 요의가 느끼고 화장실 가야 돼서 2-4 시간 자게 돼서 수면의 질이 너무 나빠져서 40대 여성인데 저체중인데 완전 지금 뭐 봐서는 이거는 뭐 그냥 뭐 좀 진단해 봤지 뭐 과민성 방광 같거든요. 네, 방광에 소변 참아 주는 기능이 쪼끔 나빠져 있는 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은 뭐 중요하고요. 네, 뭐 요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불편하다 이러면은 병원에 오시면은 우리가 항콜린제나 아니면은 베타3 이 베타3 작용제 인제 이런 방광 수축력을 좀 안정화시켜 주는 약을 쓰면은 요거는 또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병원을 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허니소쏘 님이 33 세 남성인데 소변줄이 2개로 나눠져서 보기도 하고 다 보고 나서 조금 흘러서 속옷에 묻기도 하고 잔여감도 있고요. 전립선에 검사해 봤는데 균 검출은 없었고요. 나이 때문에 결석 비대증은 아닐 텐데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나요? 했는데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 이 이거는 글쎄 뭐 검사해 보면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 그냥 근데 뭐 요런 경험적으로는 요런 증상이 쪼끔 좋아지게 하고 싶으면은 소변을 뭐 소변이 방광이 충분히 안 찼는데 너무 빨리 보려 그러지 말고 소변을 충분히 모아 가지고 규칙적으로 소변 보는 연습을 하면은 한 번에 소변 보는 양이 많아지면서 소변 줄기도 좋아지고 소변 줄기 갈라지는 현상도 좀 같이 좋아지실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이 저한테 왔는데 뭐 검사를 해 보고 별게 없으면은 제가 뭐 따로 뭐 약을 처방해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희희 님이 "안녕하세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이것도 야간류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돼 있는데요. 뭐 우리가 뭐 엔세이드라고 그러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이나 인제 이런 계열 약제들인데 사실 그 약 자체가 밤에 소변 깨는 증상을 어 뭐 이렇게 막 확실하게 일으킨다 이제 이런 근거는 많지는 않아서 이건 별로 관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감 대대헌 님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신장 결석이 심하신데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요. 레몬수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라고 했는데 요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인제 저한테 진료를 보시러 오는 환자한테 대부분은 뭐 "물 적게 먹어라.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진료 보시는 분 중에서 그래도 "물을 드시는 양을 늘려라."라고 얘기하는 분은 딱 3분 있어요. 그래서 3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방광염이 자주 오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이 콩팥 기능이 많이 나쁜 분들. 요 3 분은 물 드시는 양을 좀 충분히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아버님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레몬수나 뭐 자몽 이런 약간 이 약산성수가 이게 돌 생기는 거를 덜 생기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굉장히 뭐 제 아버님 상황에서는 "좋은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희 님이 "술이나 커피를 마시면 방금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10분 밖에 안 지났는데 또 마려운데 왜 그런지요. 장시간 버스나 대중교통을 못 타겠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명을 알 수 있을까요? 약 먹고 치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뭐 물론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성별이랑 나이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좀 젊은 여성분이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젊은 여성분 아니면 뭐 중년 이상 여성분이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는 뭐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이나 아니면은 아까
소변 참아주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과민성 방광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병원에 와 가지고 뭐 기본 소변 검사 정도를 한번 해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순희 님이 "제가 자다가 꼭 두세 번씩 소변이 마려운데 왜 그런지요? 과민성 방광이면 자다가 소변이 마려운가요?"라고 돼 있는데요. 네, 과민성 방광이라도 소변이 어 밤에 깨서 인제 마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같은데 아마 정황상으로는 뭐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거 과민성 방광이 원인이 될 확률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글 올려주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쪼끔 이르긴 한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요일 이 늦은 시간까지 이제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